사라졌던 대통령이 8일 만에 복귀해서 어제 오후에 청와대 회의를 주재했다고 합니다. 자, 뒤에 있는 이 모습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또 곧 외유를 떠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렇게 외국 갔다 와서 오랫동안 이렇게 일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과로해서 누워놓고 이제는 또 인도하고 싱가포르를 간다고 해요. 자, 그런데 와서 한 첫마디가 좀 의아한데요. 주 52시간제 과로사에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들어와서 처음 이제 이렇게 쉬고 와서 주 52시간 과로사에 벗어난다. 본인이 8일 동안 일을 못한 사람이 이게 과연 할 이야기인가?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인가? 좀 의아스러웠는데요. 자, 얼굴이 붓기는 좀 빠졌지만은 목소리는 쉬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문재인이 저렇게 아픈 이유 중에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그 스트레스의 요인 중에 경제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이 장관과 노동부 장관과 이 여당 사이에 심상치 않은 트러블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김영주는 주 52시간을 완화하는 것은 안 된다. 원래대로 주 52시간 근무를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홍영표 이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장관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는 노동계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 이래서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진노동적인 장관과 현재의 주 52시간을 이렇게 밀어붙이고자 하다가 그러다가는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6개월을 일단은 처벌을 유예하고 그 이후에도 더 처벌을 유예하자라는 여당 간의 싸움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복귀해서 첫 소리가 주 52시간 과로사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문 정권의 한계를 역력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주 52시간을 그대로 밀어붙여서 안 지키는 업체들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은 주 52시간을 다시 업무 복귀 일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장관은 노동계 편을 들어서 주 52시간 관철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또 정부 여당은 그 주 52시간을 그래 주장하고 있는 저 노동계 편만 드는 장관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 기업을 자주 방문하게 준비하라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적폐청산이나 경제민주화를 앞세우고 신노동 반기업을 하는 정부의 형태가 바뀌지 않으면서 이것이 될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경영자 단체인 경총에서 경총의 상금 부회장을 오랫동안 하던 터줏대감을 쫓아내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뺐다간 소리 한다고 정부에 관련되는 사람을 한 명을 꼽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경총의 회장단의 뜻이 아니라 정부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니 경총에서는 저게 도대체 누구 편을 드냐 해서 상금 부회장을 쫓아내려 하니 상임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전임 14년인가 하던 부회장의 무슨 회계 비리 의혹을 폭로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지금 엊그제 경찰은 CJ 이재현 회장 동생이 하는 회사를 뒤졌고 또 조양호는 지금 성질이 더러운 죄로 지금 영장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기업을 뒤지고 있는데 딱 한 군데만 안 뒤지죠. 어느 기업인지 댓글에 좀 쓰기 바랍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기업을 자주 방문하겠다, 친기업을 하겠다, 아주 그냥 병 주고 약 주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 덜 얄밉겠지요. 자, 지금 이 경제에 대해서 매우 우려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데
자, 현대차 노조는 월급 올려달라고 지금 파업에 돌입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다 망해가지고 정부 돈 받아서 먹고 사는 조선업계도 여름 투쟁에 들어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권이 총체적으로 몰려오는 경제 쓰나미에 지금 속수무책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스마트폰 분야, 반도체 분야에서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수익이 급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선거마다 이기고 또 지지율이 매우 높으니 우리 정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권은 대북 문제만 잘 풀리면 경제는 좀 어려워도 그거 뭐 언제 안 어려웠냐. 적폐청산한다고 보기 싫은 놈 깜빵에 좀 쳐넣어주고 그리고 부패 척결했다 하고 대북 쇼만 하면 국민들은 우매해서 배가 좀 고파도 잘 견디면서 국가 예산 좀 던져주는 쇼하면 박수를 치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히 굳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능한 경제 부분에서 과감한 개혁을 하지 않고 지금 바꾸는 거 한번 보세요. 일본의 청와대 경제를 다루는 정책실장 산하 경제수석 등 2개의 수석을 바꾸었지만은 결국 그 바뀐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타겟민 쇼라고 보는데요. 타겟민은 지난 2016년에 양정철, 타겟민, 문재인 이 세 사람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습니다. 아마 이때였을 거예요. 이제 당 대표를 하다가 코너에 몰리니까 선거마다 지니까 김종인을 데려다 놓고 이제 선거 이기고 난 뒤에 이제 트레킹을 갔을 거라고 봅니다. 타겟민이 며칠을 그냥 같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옆에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타겟민이 하고 있는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는 이런 PI 사업이 성공적으로 먹혀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 즉 대통령 지지율을 이미지 관리를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용어를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 PI라고 약자까지도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반대로만 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타겟민이 북 콘서트까지도 이 문재인의 기획을 했던 친구인데 그만둔다. 아니다. 좀 더 해라고 밀고 땡기는 쇼가 정말 가정스러운데요. 타겟민이 제주까지 피신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당선만 시켰다고 끝이 아니다 해서 잡아 끌었고 타겟민이 지난 6월 29일에는 페이스북에 사라질 자유를 언급했는데 임종석이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질 자유, 첫눈, 너들 연애하니? 라고 내가 묻고 싶은데요. 국민 앞에 행정관 한 명의 거취를 놓고 이렇게 언론에 떠들썩하게 장난을 치면서 쇼하지 말기를 바라요. 타겟민은 주기적으로 집에 간다 해야 아니다 또 계속 해라. 우리는 너가 필요하다. 네가 필요하다. 이게 과거에 보면 영조 때 그 사도세자하고 관계 속에서 영조가 늙어가지고 뭐 당시 굉장히 오래 살았죠. 조선시대 나이치고는요. 툭 하면 네 그만둘란다 하면 신하들이 안니되옵니다. 계속 좀 있어 주십시오. 툭 하면 내가 세자한테 물리고 그만둘란다. 이런 거 하고 비슷한 쇼를 하고 자빠졌어요. 어디서 보고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쇼가 지금 중요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권요. 지금 곧 쓰나미가 물려오고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어요. 자, 홍장표 경제수석은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통계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곡학아세, 학문을 가지고 세상에 아첨을 한다. 이렇게 지금
국정농단을 한 거지요. 그런데도 홍장표가 지금 쫓겨난 게 아니라 다시 이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 위원장으로 갔어요. 끝까지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고 그 위원회 이름을 소득주도 성장특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장관급 위원장으로 갔습니다. 이거는요, 국민들을 상대로 한번 해보려면 해보자는 식으로 오기를 부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문책이 아니라 한마디로 장관급 직위는 거의 수석은 차관인데 이런 위원회는 거의 장관급 대우를 해줍니다. 오히려 승진을 한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의 이 임종석 등 어제 제가 이야기한 60여 명이 벌써 이 전대협 출신들이 틀어박혀 있다는데 이 사람들은 문재인도 저들이 세운 목표로 가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제가 이 참 가끔씩 보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딱해요. 이 사람은 지 충신들은 멀리 가 있거라 하고 내쫓고 그래가 외국으로 빙빙 돌아다니고 한마디로 주사파 출신 운동권들을 옆에 다 배치해 놓고 이들이 가진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오기쇼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것이 성공하느냐? 깜빵에 집어넣는 거는 개나 소나 다 합니다. 저를 시켜줘도 민정수석을 깜빵에 집어넣을 거 다 찾아서 검찰, 경찰, 국세청 풀어서 잡아가지고 넣는 거 합니다. 대북쇼예요. 북한 비 맞춰주려고 하면 그거 개나 소나 다 합니다. 유일하게 개나 소나 다 못하고 굉장히 테크니션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게 경제예요. 그런데 이 경제는요, 한마디로 빼따간 놈들이 빼따가게 꼬아놔가지고 그렇게 꼬아놓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기업들 보기를 가끔씩은 집어넣어서 군기나 잡고 대북 사업에 돈이나 튀우고 정권에 협조나 하게 만드는 한마디로 국민연금 가지고 성질 더러우면 회사 뺏어나 먹으려고나 하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고 경제단체들은 그야말로 정권에 달라드는 나쁜 놈들 집단이다라고 이런 인식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인식 하에서 수석 하나 바뀌었다고 일 떼는 거 아닙니다. 김동연이가 저도 딱한 사람이에요. 내가 김동연이라면 이번에 홍장표 바꿀 때 잘못은 내한테 있습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발 빼겠어요. 나중에 이제 나중도 아니에요. 몇 달 안에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기 시작을 할 때 이 정권의 실력으로 누구도 막지 못하고 아니 제갈 공명이 와도 이제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 미국의 대공황이 올 때 당시 후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임금 인상을 강요하는 바람에 해고가 늘고 대공황이 더 심해져 버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OECD조차도 지난달에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54%의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거다. 지금 한국의 임금 수준이 대표적으로 지금 자동차 산업이 지금 문제가 돼가고 있는데 높냐 낮냐라고 봤을 때 얼마나 임금 수준이 높은가에 대해서 지금 세상이 다 아는 겁니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미국보다 임금은 1.6배고 한 2, 3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무는 열흘이나 더 적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분야에서 임금 대비 노동 생산성이 한국이 세계 최악이다. 한국에서 자동차 생산해서 안 남는다고 생각되니 GM이 저렇게 도망을 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임금 더 올려달라고 지금 파업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 52시간을 밀어붙이려고 하면서 곳곳에 지금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 창업 쪽에 초기 벤처업체 CEO들은 7월 이후에는 교도소에서 만나죠. 왜? 벤처업계의 특성이 퇴근하지 않고 오나부터 지금까지 초창기에 한 건이 될 때까지는 1년 내내 일을 하는 것이 업체의 특성인데 주 52시간만 일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고용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일자리 나누기 해서 한마디로 고용 더 늘려보겠다라는 쇼를 하려고 이러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일자리 나누기 이전에 있는 일자리도 제대로 자신의 능력에 맞게 임금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한국에는 노조도 없는 방치된 비정규직들이 문제지, 노조 안에 들어가 있는 살만한 정규직 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정치 임금으로 으쌰으쌰해서 실제로 자기가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는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그건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좀 있으면 한국 안에서 자동차 산업은 다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 조선도 사라질 거라는 건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동권들은 이 경제를 자신들이 책상 위에 앉아서 그렸던 그런 어떤 이념적 가치를 경제적인 마치 정책인 양 포장을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문재인을 도구 삼아서, 과거에 노무현을 도구 삼아서 그를 망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문재인을 도구 삼아서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얼마나 생각이 없는가 하면 이런 경제 정책을 입안했던 홍장표를, 이 부경대 출신이, 요즘 부경대 출신이 복날이에요. 부경대 출신 교수들 중에 전국에 한 자리씩 꽤 찬 사람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공직에. 그 부산의 수산대학하고 무슨 부산공업대학인가 합친 그 대학 아닙니까? 대통령이 부산 출신이니까 부경대가 복날이 됐다. 왜 부산대 동아대가 아니고 부경대가 복날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거나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권에 있던 사람들은 노무현을 도구로 선택을 해서 오히려 노무현이 날 좀 낳아달라고 하소연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 주사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주류 세력을 교체하고 체제 교체를 신속하게 해내자, 한국 사회를 빨리 왼쪽 사회로, 친북 사회로 몰고 가자라고 전략을 짜고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재인을 망하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망할만 하니까 같이 망해도 되는데, 이 나라를, 국민을 다 망하게 해 간다라는 거죠. 자, 지금 총선까지는 큰 선거가 없이 조그만한 보궐선거나 있을 건데, 선거 없는 향후 22개월이 한국 경제가 마지막으로 살아나느냐 죽느냐 하는 골든타임이다 하는데, 사실 뭐 골든타임 이것도 듣기 싫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골든타임, 뭐 노동개혁을 할 골든타임, 경제개혁을 할 골든타임에 쌌는데 골든타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죽었으니 골든타임이란 말은 안 쓰는 게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그런데 이 쓰나미급 경제 변화에 대해 이 정권은 지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주식이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요. 주식이 떨어지는 게 예사롭지 않게 떨어지고 있어요. 코스피가 2200까지 간다는 소리가 파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중 사이에 한국이 수출은 중국이 1등, 미국이 2등인데 수입도 비슷비슷하고, 이 두 나라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한국에 지금 관세 폭탄이나 후유증이 얼마나 밀려올지 알지를 못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지금 계속 인상이 되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 가계부채는 연 8%씩 늘어나는데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어떠한 노력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고, 제조업이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는 지금 대출이 폭증이 되어서 올 들어서 부동산 대출이 19%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제조업 대출은 3% 늘어났는데 곳곳에 공급 과잉으로 빈 오피스텔이니 빈 전원주택이니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한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마디로 가계부채 폭탄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게 막아지려면 제조업이 잘 돌아가서 경기라도 좋아서 돈이 돌고 돌아야 되는데 제조업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특히 수출 대기업들의 환경도 매우 악화되고 있고 내수도 없어져 가고 있어요. 소비를 줄이고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자, 그래서 제조업과 부동산의 공급 과잉에다가 인구 절벽에 가계 부채에 금리 인상까지 이제 다 덮쳐서 결국은 이 국가 경제가 거의 지금 꺼져가는 상황인데 여기에 주 52시간이니 최저임금이니 정규직이니 해서 정권이 불을 붙여서 지금 노동계도 시끌시끌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정권의 노동자들 단체들은 지금 자기들이 이 정권을 만들었다 생각하고 정권에다가 틈만 나면 내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동개혁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속에서 도소매 숙박업 같은 자영업자들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 매출이 막 30%씩 40%씩 줄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북한하고 경협을 해서 한 방으로 해소를 하겠다는데 북한한테 경협을 하는 부분은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 북한에 경협을 하면 우리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지금 북한 노동자들을 한국에 데리고 들어와서 개성공단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주자고 몇십만 명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외국인과 경쟁해서 이제 북한 노동자하고도 경쟁을 해야 됩니까? 그래, 이래 놓고도 한국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 문재인은 소득주도 성장을 나중에는 혁신성장이라고 슬그머니 이름을 바꾸고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답답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답답한 게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왜? 공연히 내버려 두면 괜찮은 일을 싸질러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이 정권처럼 이럴 바에야 박근혜 전 정권처럼 경제에 별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낫다라는 겁니다. 건드려서 죽어가는 놈을 더 죽이고 있어요. 가만히 놔줘도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죽어가는 사람을 죽어 패고 있는 지금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들은 뭐 규제 완화했었는데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규제 완화 기대하지 말고요. 깜빵에 안 집어넣으면 고맙다고 하죠. 지금 조양호도 들어가면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 총수들이 몇 명입니까? 풀어줘 놓고 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기업 총수들 잘못하면 깜빵 가야지요.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이 정권이 기업들을 바라보는 것을 툭 하면 깜빵에 집어넣는 걸 가지고 길을 들이려고 하고 뭔가를 자기 통제하에 두고 그걸 이해타산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원전 문제니 해서 지금 전력이 어떻습니까? 뭐 어제 두부가 콩보다 더 싸다고 한전 사장이 이야기했더만요. 뭐 그게 뭔 말이냐? 지금 생산해낸 전기가 원래 전기 만드는 데 들어간 LNG나 이런 것보다도 더 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비싼 태양광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 싼 원전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작살을 내버리고. 그래서 사우디 가가지고 지금 원전 수주한다는데 한국 원전 포기한 나라라 해서 수주는 거의 불가능하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전 국토를 태양광으로 지금 요즘 건물 위에 꼭대기 보면 옥상에 전부 태양광이에요. 태양광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태양광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방법인가.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보름쯤 돼도 태양광 발전해가지고 생기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을 추종하는 자들은 뼈문을 하겠다. 친노 친문이 넘어서 이제는 뼈문을 하겠다. 그래, 내 제발 진짜 뼈다구를 이 정권이 망할 때 같이 순장해서 묻어주기를 바래요. 그 올빼미, 뭐 문재인이 24시간 문재인을 지켜서 우리 달님이 잘하도록 지켜주겠다. 그래서 올빼미 모입니다. 제발 그 말이 변하지 않기를 바래요. 자, 미네르바의 부엉이 올빼미는 황혼에 슬피 운다고 합니다. 왜? 이 정권의 올빼미족들도
이 정권이 망할 때 우리가 어째서 이리 되었을까 부엉, 어째서 이리 되었을까 부엉 소쩍 이렇게 울게 될 거예요. 올빼미 부엉이 소쩍새 다 사촌 육촌들입니다. 자, 이 정권도 국민들이 지금 소쩍다 소쩍다 솥이 적다 먹을 게 없다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망하는 거는 시간 문제고, 내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망했을 때 책임을 정확하게 묻자는 겁니다. 충신은 하나도 없고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생 아부꾼과 양아치들만 판을 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정권이 굴러가지 못한다는 겁니다.